안녕하십니까.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일산 파주 지역과 은평구의 지역을 담당을 맡고 있는 빌라 멘토 심광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일산 파주 지역의 신축 빌라와 관련된 시세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많은 분들이 일산 그리고 또 파주에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자면, 현재 분양 중인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일산, 파주 다 합쳐서 채 한 10곳 정도, 10곳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분양하는 현장들 외에는 특별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만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양 속도가 빨라서 그냥 조금 요만큼 농담 보태면 진짜 눈 감고 뒤돌아보면 분양이 끝나 있다, 이 정도 수준까지도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집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왜 이 일산과 파주의 신축 빌라들이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동산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아마 한 2번, 3번, 많게는 10번 이상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 아무래도 빌라를 선호하시는 수요층은 아파트를 가기에는 그 가격이 부담이 돼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자니 10년 된 빌라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노후돼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입주금이 원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9억 빌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출의 한도가 이만큼 높게 나오는 새 집으로 신혼부부들이 신축 빌라를 굉장히 구매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높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일산과 파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도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만큼 넓은 집, 그리고 생각보다 편리한 교통망 때문에 서울에서 빠져나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에 있던 인구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2013년, 2014년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매스컴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때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한강 신도시 인근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김포 지역으로 빠진 분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오포 이쪽으로 빠진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파주 지역으로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파주에도 그 많은 인구가 빌라로 빠져나온 건 아니고요. 운정신도시 대단지로 건설이 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유입이 되어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으로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 그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편의시설과 상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의 이용 같은 교통 노선이 구축이 되면서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아파트의 비싼 가격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빌라를 찾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올 10월, 지금이 10월 달인데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야당역의 개통을 앞두면서 아무래도 빌라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산 파주 지역의 신축 빌라의 시세와 현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산하고 파주 지역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개념은 그냥 일반적인 일산, 파주 이런 부동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축 빌라와 관련된 모든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축 빌라와 관련된 부분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일산하고 파주를 나누기보다는 일산하고 파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놓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글씨가 조금 많이 부족한데 많은 이해를 좀 바랄게요. 일산은 일산 동구, 그 다음에
일산, 서구 이렇게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양시라는 개념으로도 고양시 신축 빌라를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도를 보면 구획상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로 들어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부동산 기준을 나눈다고 하면 그냥 일산과 파주를 하나로 보고요. 고양시는 좀 따로 볼게요. 따로.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고양시라는 신축 빌라 개념은 다르게 그 다음에 일산, 파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산의 신축 빌라는 어디에 있느냐 보통 본다면 첫 번째 중산동에도 있고요. 두 번째 풍동에도 있고요. 세 번째 대화동에도 있고요. 네 번째 이 덕이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일산 동구 문봉동이라는 곳에도 신축 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 지역으로 일산 동구 성석동이라는 곳에도 빌라가 있습니다. 일산 지역은 좀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신 야당동에 가장 많은 신축 빌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동에서 조금 뭐 더 들어가면 금촌, 여기는 뭐 아동동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신축 빌라가 많은 데고 이제 저 안쪽으로 이제 더 들어가면은 뭐 문산에도 신축 빌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원리 등등 몇 곳에 신축 빌라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9개 이렇게 모든 신축 빌라를 지금 다 합쳐도 사실 현재 분양 중인 것 기준으로는 한 10곳에서 12곳?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하나 빠져네요. 동패동. 이 동패동에도 신축 빌라가 있어요. 한 곳이. 근데 여기에 가장 현재 많은 신축 빌라가 지어졌고 현재 분양 중에 있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분양 중인 현장이 있고 지금 중산동의 신축 빌라 기준으로 분양 중인 곳은 앞으로 오픈을 예정, 이번 달에 오픈 예정인 현장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복층만 하나 남아있는 세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하나, 둘, 한 세 곳, 네 곳 정도가 있고요. 현재 분양 중인 곳이. 근데 이게 다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한 곳, 두 곳만 남아있는 곳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풍동 기준으로는 현재 한 곳인데 이 풍산역 옆으로 이번 달에 오픈 예정인 현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한 두 곳 정도가 이제 되고 이 대화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없어요. 지금 딱 한 곳에 분양 현장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2층 자녀 세대 한 세대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분양이 저번 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동 쪽 같은 경우에는 그 3호선 라인, 특히 일산 시내 생활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학군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근데 사실상 가장 많은 지역이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긴 한데 일산에서도 여기는 신축 빌라를 찾으시는 만큼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년에 뭐 한 곳, 많아야 두 곳, 아예 안 생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곳이고 이 덕이동 같은 경우에도 한창 신축 빌라의 붐이 일어났던 곳이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분양 중인 곳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두 곳 중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게 두 세대, 뭐 요 정도 자녀 세대만이 남아있어요. 이 문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곳의 신축 빌라가 분양 중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추가적으로 한 곳에서 두 곳의 신축 빌라 분양 오픈 현장을 기다리는 곳이 있고요. 이 성석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한 세 곳 정도의 신축 빌라가 분양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게 될 부분이 뭐냐?
일산 파주의 신축 빌라 중에서는 이제 시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한 뭐 자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일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지금 이제 일산 파주, 일산 신축 빌라에 대한 시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산 신축 빌라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좀 크게 이렇게 시세가 비싼 곳, 싼 곳,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일산에서도 빌라, 신축 빌라의 시세가 비싼 곳은 중산동, 그 바로 옆에 있는 풍동, 그리고 대화동. 이곳이 일산 신축 빌라 중에서도 조금 높은 시세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 여기보다 이제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산 신축 빌라가 덕이동, 그 다음에 성석동, 문봉동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비싸고 여기가 가격이 낮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위치, 입지 조건에 따른 차이입니다. 이 중산동이나 풍동 같은 경우에는 일산 시내, 중산마을이라든지 풍동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인접해 있어서 풍산역이 가까운 생활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파트, 우리가 상상하는 일산은 보통 아파트가 많은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있거든요. 이쪽이 예를 들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길이에요. 큰 8차선 길이거든요. 이쪽에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풍산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쯤이 풍동, 요 길 건너편이 중산동. 근데 신축 빌라가 있는 기준으로는 이 지역 밖에는 신축 빌라가 없어요. 일산에 많은 분들이 일산을 신축 빌라를 오시면서 처음에 가장 많이 실망하시는 게, 일산 와 뭐 킨텍스, 호수공원, 아니면 뭐 백화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세련되고 이런 이미지의 그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그 일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막상 아파트가 아닌 신축 빌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신축 빌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를 기준으로 약간 벗어나서 조금은 외곽에 있는 이런 곳에밖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산은 과거이긴 하지만은 일산은 나라에서 지금 뭐 파주에 있는 운정 신도시처럼 계획된 설계된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어진 계획 도시이다 보니까 빌라라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땅을 설계하고 모양을 깎아낸 게 아니라 아파트 위주,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으로 인접한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계획도시로 그 시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아파트 위주로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그 빌라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과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의 용도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산이라는 큰 땅덩어리인 신도시 개념이다 보니까 모든 게 좋은 위치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고, 그 변두리에서 이제 사실은 빌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하고는 좀 틀리게, 서울은 여기 뭐 아파트가 있으면 이 중간에 빌라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신축 빌라가 있고, 또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일산의 경우에는 아파트들이 쭉 있고요. 빌라들은 이만큼 외진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중산동, 풍동, 대화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아파트, 이제 일산에 말하는 생활권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땅값이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그 땅값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요 6개 동을 비교를 했을 때 중산동, 풍동, 대화동은 시세가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일산, 파주는 어찌됐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일산 신도시에 뭐 20년 정도 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서울처럼 투룸, 작은 쓰리룸 이런 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서울에서 조금 편리한 생활권을 포기하고 일산이나 파주까지 넘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낮은 가격, 그만큼 넓은 집을 찾아서 오는 수요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수익을 내는 건축주분들의 입장에서도 집을
작게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실사용 면적 기준으로 최소 다들 평균 보면 24평 이상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보면은 가장 큰 평형에 속하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평균 크기예요. 그래서 이 중산동, 풍동,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 24평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분양 가격이 1억 8,500부터 1억 9,700 정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평균 시세, 일산에서 비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덕이동, 성석동, 문봉동 같은 경우는, 이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축 빌라가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한 2년? 길어야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덕이동은 땅값이 원체 쌌어요.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아파트가 있어도 대단지가 아닌 뭐 5개 동, 3개 동, 이 정도밖에는 규모가 들어오지 않는 동네였는데, 원래는 물류 창고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은 아니고요. 뭐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대형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 땅값이 싸니까 거기다가 가건물식으로 창고를 만들어서 물류 창고 형식으로 이제 집을 원래 지어놓던 땅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데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순간 신축 빌라가 한번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분양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덕이동하고 이 대화동하고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한 차로 15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보다 여기가 시세가 엄청 싸요. 지금은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세가 올랐지만 덕이동이 한창 분양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집을. 여기랑 이 15분 거리 차이지만 분양 가격의 차이는 보통 3천만 원 이상이 났던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싼 맛에 분양이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은 그 덕이동조차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류 창고에 있던 것들이 이제 업체들이나 땅 주인하고 계약이 끝나면 아무래도 땅 주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물류 창고를 지어서 세를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신축 빌라로 돌아서는 굉장히 땅의 용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굉장히 많은 신축 빌라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이 덕이동에 2곳의 신축 빌라가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실사용 면적 뭐 24평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여기도 한 1억 5,700에서 한 1억 6,5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2곳의 현장밖에 없지만 남아있는 곳 기준으로 한다면 한 곳은 1억 7,500. 이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한 28평 정도 나오는 큰 평수고, 하나는 1억 6,700. 한 요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랑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한 1,500만 원에서 평균 2천만 원 정도는 낮은 금액. 성석동도 그렇고 문봉동도 그렇고 현재 이쪽도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조금 저렴한 뭐 1억 5,700부터 한 1억 7,500 정도면 집 괜찮은데 할 수 있는 빌라들을 살 수 있는 곳이 일산에서 성석동, 문봉동, 덕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제가 설명드린 건 이 정도 시세에 있지만, 중산동, 풍동, 대화동은 조금 비싼 일산 신축 빌라, 그 다음에 덕이동, 성석동, 문봉동은 조금 낮은 가격을 이루고 있는 일산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주 신축 빌라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였어요. 오직 한 가지. 그 경의중앙선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편해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많이 오셨거든요. 물론 운정신도시라는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많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지만, 이 파주라는 게 서울 분들이나 뭐 저도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인천 사람으로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파주면 뭐 JSA, 판문점 뭐 이런 굉장히 좀 멀게만 느껴지시는데, 사실은 이 경의중앙선이 개통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홍대 입구역까지 34분, DMC까지도 한 30분, 40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역 라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2자유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시면 마포까지도 뭐 32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항상 안 막혀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아까 일산하고 파주를 하나의 신축 빌라 개념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시세의 차이는 있지만 경의중앙선이 개통이 되면서 라인을 하나로 묶어줬기 때문이죠. 아까 뭐 중산동이라든지 풍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도보로 따지면 한 15분 정도, 17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용할 수 있는 역이 풍산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일산역이 있고, 여기에 탄현역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일산, 소위 말하는 일산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올 10월 요번 달에 이 야당역이라는 데가 개통이 되면서 빌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주변까지는 이 풍산역, 일산역, 탄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버스를 이용하든 도보를 이용하든 한 10분, 15분 정도 도보를 기준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는 신축 빌라가 없었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 보시면 뭐 탄현역 신축 빌라 치면 뭐 많이 나오는데, 탄현동에는 신축 빌라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당역이라는 데가 하나 생기면서 이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신축 빌라 단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운정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축 빌라가 야당동에 어디 있냐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오시면 굉장히 일산의 큰 신도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멋진 생활권을 기대하고 오셨는데 막상 와보니 실망을 하셨다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뭐 덕이동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동, 동산동. 잠시만요. 어디서 전화가? 자, 그 문봉동, 덕이동, 그 다음에 성석동, 여기는 버스를 이용해서 경의중앙선 그 운정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20분, 25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세가 그만큼 낮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야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야당역이고, 여기가 운정역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노선이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그럼 이 지하철 노선을 기준으로 여기 뒤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뒤쪽으로 왕복 한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한 이 정도 8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다 아파트예요. 운정 신도시 아파트고, 빌라가 있는 데는 이 길 건너편 쪽, 이쪽에 신축 빌라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운정 가구단지. 이 운정 가구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 2015년 올 상반기, 2014년 하반기부터 뭐 2015년 상반기 요 시점, 최근 1년 동안의 기준으로 봐서 약 100개 동, 120개 동 더 되겠구나.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분양을 시작하고 분양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10분이 조금 적으면 한 15분 정도까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분양 중인 곳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곳이 전부입니다. 그 많던 빌라들이 모두 분양이 완료가 되고, 현재 이제 오픈을 준비하는 세대들까지 따지면 한 3곳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하고 다르게 한 번 빌라를 지으면 뭐 1개 동, 2개 동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뭐 5개 동, 많게는 뭐 20개 동까지 이제 짓고 있는 현장들이 있다 보니까 세대 수는 좀 많아요. 근데 그 과거하고 최근 1년 동안에 그 들어온 분양 속도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
현저히 낮아진 세대수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야당역 신축 빌라가 굉장히 많고 야당동에 빌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과거 한 4개월, 5개월 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좁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당역을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가면 이제 탄현역이 있었고 이쪽으로 가면 뭐 일산역, 뭐 풍산역 이렇게 빌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가 일산하고 파주하고 이 야당역이 있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별개였어요. 일산하고 파주하고 완전 경계를 따로 두고 했었는데 어차피 운정역 주변으로 신축 빌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 다 아파트 상업지역의 땅이기 때문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야당역이 생김으로 해서 이 야당역 주변으로 엄청난 빌라들이 수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과거 부천, 부평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하철역 2정거장 차이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면 서울, 이쪽으로 가면 인천이니까 서울로 가면 갈수록 집값이 비싸지겠죠? 부천에서 집을 구하시다가 여기에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이 부평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거리상으로는 지하철역 2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적게는 한 정거장 동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근데 여기하고 여기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요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보고 매매 거래가 됐었거든요. 지금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산역, 일산역, 탄현역 여기에 빌라가 많다면 여기에서 소비가 되는 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신축 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이 일산에 살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높은 집값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조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전세난이라든지 월세난을 피해서 서울 외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출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일산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들 오셨는데 여기에 신축 빌라가 많으면 굳이 뭐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신축 빌라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원체 좁다 보니까 신축 빌라가 조금 더 많이 모여있는 이 야당동까지 이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호재로 인해서 한 개의 라인으로 일산 파주를 볼 수가 있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운정역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금촌역이라고 나오는데 이쪽에도 현재 2곳의 신축 빌라가 있어요. 금촌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저희 카페 그 일산 고양 파주 카테고리에 보시면 그 2곳의 포스팅이 모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산이라든지 파주에 대한 그 신축 빌라 정보는 집이 많지 않지만 그 카페 포스팅의 가격, 사진, 위치 정확하게 다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모든 신축 빌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야당역도 있고 운정역도 있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 파주에서 많이들 이용할 수 있는 이 야당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거주하는 목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해요. 야당역이 가깝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를 기준으로 넘어만 간다면 운정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뭐 학교, 마트, 뭐든지 맛집 뭐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차가 있으신 분들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아까 이 8차선 도로를 끼고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빌라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운정 가구단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운정 가구단지 주변으로 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시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게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분양이 잘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여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생활 환경이라든지 개선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매스컴에 한번 나왔어요. 여기에 너무 편의시설이라든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신축 빌라들만 우후죽순 많이 들어오느냐 해서 난개발이다 보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제부터는 좀 과거 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신축 빌라를 지을 때 무조건 예전의 기준에서 준공 기준으로 도로 폭이라든지 6m 도로 폭을 끼고 있지 않으면 빌라를 짓지 못한다던가 이런 게 점점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한데요. 이게 지금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집을 되팔 때 분명히
시세 차익이라는 큰 보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오르는 신축 빌라 시세 중에서도 특히 야당동, 그 다음에 일산, 여기에 신축 빌라 시세는 아직까지는 서울하고 비교하면 원체 낮은 수준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은평구, 그 다음에 신축 빌라가 서울에 많은 데가 은평구, 그 다음에 가깝게 뭐 강서 위쪽이 많은데, 요즘 투룸 같은 경우에도 2억에 넘어서 나오는 애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투룸 시세가 여기까지 오면 아직까지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2억이 넘지 않아요. 근데 여기들이 과연 이게 계속 2억이 안 넘을까요? 이거는 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를 본다면 분명히 다른 서울 어떤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어떤 지역보다 굉장히 큰 반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까운 요 운정역 주변으로도 운정역 앞으로 넓은 그 대지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가 일종 상업시설의 그 상가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허가가 나면서 현재 뭐 롯데백화점, 뭐 롯데몰 입점하기로 해서 부지를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 야당역이 10월에 개통된다고 굉장히 떠들썩하지만 이 운정역에는 현재 경의중앙선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운정역에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는 게 GTX 노선과 3호선 노선을 추가적으로 갖고 오자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GTX 노선은 일산 킨텍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강남에 삼성역까지 들어가는 노선, 2020년 개통을 목적으로 이제 2018년 착공,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선도고요. 3호선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일산에서 시작해서 종로를 거쳐 뭐 강남까지 가는, 압구정까지 가는 이 노선이잖아요. 운정역이 GTX 노선과 3호선 노선까지 다니게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니까 그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일종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큰, 여기에 이제 서울 시내 변들이 이렇게 큰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의 불편함이 분명히 나중에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익으로는 분명히 돌아올 것 같은 일산 파주 지역의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게 시간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이 설명을 원래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에서 못 드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디테일하게 좀 못했던 부분도 많은데요. 저희 카페로 들어와서 보시면 그 지역에 대한 시세라든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신축 빌라 분양 정보가 가득가득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일산 파주 지역에 대한 정보, 뭐 신축 빌라의 위치라든지 시세, 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는 제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정보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